안녕하세요. 대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대한유하고요. 대한유에 관련된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PBR이 있겠죠. 대한유의 현재 BPS를 보게 되면은 한 29만 5천 정도로 나오게 되고, 현재 주가가 14만 원 정도로 생각해 보면은 PBR이 한 0.48 정도 나온다. 그리고 0.48이라는 수치는 저 PBR에 해당되고, 현재 코리안 디스카운트나 저 PBR 정책 이슈로 한 테마로서 대한유화가 상승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기대감에 비해서 뚜렷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 상황일수록 대한유화에 대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한유화에 대해서 HDP 같은 경우는 배터리 분리막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와 2차전지에 대한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전기차와 2차전지에 사용된 2차전지 배터리 분리막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대한유화의 본체는 석유화학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어떤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기차 이슈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내수 부진에 브레이크 걸린 중전기차 가격 경쟁 불분나를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에 새해 들어 중국 전기차 시장이 성장세가 급격하게 둔화가 되고 있다. 지난 1일 중국 최대 전기차 기업 BYD는 1월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20만 대 정도로 집계가 됐지만 이 수치는 1년 전보다 이제 33%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인 12월 달보다는 41% 급감한 수준이다. 그리고 BYD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3대 전기차 스타트업인 뭐 리오토나 아이안, 림모터 등도 전월 대비 판매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는 기사죠. 결국에 이제 이 기사가 하고 싶은 말은 이를 시작으로 인해서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성장세가 조금 둔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다라는. 결국 이 이유는 고용 안정과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로 소비자들이 자동차 구매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라는 거겠죠. 근데 뭐 이런 고용 안정과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 뭐 신중한 태도는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죠. 아직까지도 고금리가 지속이 됐고 또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폐지 이런 부분과 또 아직까지는 전기차를 몰기에는 편안한 인프라가 아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런 전기차에 대한 시장이 어떤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이슈를 보게 되면은 카카오 반전 연초 목표가 상승률이 2차 전지는 칼바람이다. 이 기사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다른 주가들은 조금 많이 상승했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전기차 업황 둔화의 우려 등에서 줄줄이 하향 조정됐다라는 거죠. 그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 목표 주가가 가장 큰 건 삼성 SDI고 그 다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이제 각각 이제 9%, 7.3% 내리며 하락률 상위 3, 4위를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은 차전지의 경우 실적 부진으로 목표 주가 하향 조정된 가운데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실적 개선이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대한유화가 이런 HDB의 장점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 특성을 통해서 이런 배터리 분리막에 사용될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 2차 전지 업황이 조금 나아진다고 하더라도 후에는 한 25년쯤에 많이 볼 수 있는 환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왜냐면은 뭐 배터리에 관련된 기업이긴 하지만 배터리 업체가 아니어서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25년이 되게 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삼성 SDI 등 국내 주요 이제 배터리 3사 있죠. 그리고 이제 CATL 등 중업체에서도 어떤 공장의 증설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 기업들의 공장 증설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현재 수요보다 50% 가량의 더 많은 배터리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 배터리 생산 증가량이 발맞춰서 HDPE가 쓰일 수 있는 분야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 분야가 있겠죠. 물론 이제 그 몇 년 동안 한 1, 2년 동안 기술이 발전되게 되면서 다른 분리막으로 HDPE 말고 다른 걸로 대체가 되면은 조금 상황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HDPE가 쓰이는 추세다 보니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HDPE가 분리막에 쓰여도 이제 본 모습은 석유화학이기 때문에 중국 상황도 한번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이제 중국 같은 경우 큰 이슈라고 보면 증시 부양책이 있죠. 현재 증시 부양책을 꺼내든 이유는 지속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 증시가 빠지고 있다 보니까 이 증시를 살리기 위해서
일단 430조 원에 달하는 증시 안정 기금 투입과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준율 0.5% 인하를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죠. 이런 증시 안정 기금과 지준율 0.5% 인하 카드를 꺼내 두다 보니까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불릴 수 있는 LPR에 대한 금리 인하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드들을 꺼내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국 경기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상하 지속적으로 빠지던 상해 종합지수가 이런 증시 부양책에 대한 효과로 단기적으로는 4거래일 동안 조금 상승을 했었다. 그래서 2,900을 돌파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2,900원을 2,900선을 돌파했지만 저번 주에는 다시 원 상태인 이제 2,750까지 돌아간 상태죠. 그리고 현재 중국이 지금 증시 부양책을 꺼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했었던 게 돈만 풀어서 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고쳐라 라는 거였습니다. 이런 결국에 본질적인 고치는 소비와 어떤 생산에 대한 문제겠죠. 그래서 이런 소비와 생산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증진이 돼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들이 중국 PMI 지수 발표였죠. 저번 달 1월에 말에 나왔었던. 그래서 이런 PMI 수치를 잠깐만 돌아보게 된다면 이런 PMI 수치는 50선이 기준이죠. 그래서 50선보다 위면은 괜찮고 50선보다 아래면 이제 안 좋다라고 간단하게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 대한 경기를 PMI 하나만 보고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볼 수 있어서 준비를 해본 겁니다. 일단 23년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달부터 8월 때까지 PMI 지수가 50 밑으로 일어나면서 경기가 조금 좋지 않았다가 9월 달에 살짝 50 위로 돌파하게 되면서 조금 괜찮아지나 싶었죠. 하지만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도 50 밑에 위치하게 되면서 상황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이 이번에 돈을 푸는 만큼 1월 달 PMI 지수가 반등할까 말까, 반등할지 말지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반등은 하긴 했습니다. 0.2포인트 정도. 하지만 지난 12월 달에 이런 49였던 걸 생각하게 되면은 0.2 오르면 49.2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50포인트 미치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살아나진 않았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50 아래 에 밑에 있지만 차이신 PMI 같은 걸 보게 되면은 50.7과 50.8을 위치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민간이나 중소업체들은 어느 정도 살아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증시부양제에 대한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죠. 종합지수는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고 PMI 지수도 아직까지 50 밑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국에 대한 결국에 대한유화는 미우나 고나 석유화학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상황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상황을 스크리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니 대한유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중국 상을 한번 살펴봤고요. 결국에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이제 주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대한유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제 빠지다가 이제 이 근방에서 이슈가 조금 있었죠. 저 PBR과 이 반등을 했을 때 이제 이슈라고 보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는 이제 중국 증시 부양책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저 PBR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 하지만 다른 화학주가 이렇게 크게 반등한 거에 비해서 대한유화는 아직까지 뭐 반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죠. 그래서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할 말이라고 하면은 현재 이제 뭐 추세 자체는 상당히 하락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상승 추세로 돌아가려면 꽤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하나의 바닥을 만들고 뛰었다가 다시 하고 있는데 이 상승이 바로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부근에서 한번 눌리더라도 두 개 내지 세 개의 바닥을 만들어 주는 정도 두 개 내지 세 개의 바닥을 만들어주면서 어느 정도 하방의 힘을 정리를 하고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뭐 추가적인 추가적인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18만 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기가 힘든 게 아직까지는 화학 업종에 대한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죠. 하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16만 원 부근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하락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면 현재 이런 바닥을 만들어 주다가 이런 13만 원, 12만 원 부근들을 잘 지켜주지 못하고 이탈이 나왔을 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격이 이제 14만 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나중에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요에 대해서는 뭐 사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제 추가적인 이제 이슈나 국가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니까 대한요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형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